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해양으로 방류하려 한다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 태평양 연안국가, 그중에서도 인접국가인 우리나라가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내년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수치 정말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건지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바닥 경제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I 소비자 연구소 조윤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사실 지금 도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까지 일 정도로 이 네네. 일본의 방사성 수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수치가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건지도 좀 걱정이 되고요. 네네. 어떻게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국가별로 방사성 수치를 각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다 기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방사성 수치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요. 네. 국가 환경 방사성 자동 감시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인터넷상에서 일반인들도 다 접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실제로 후쿠시마 인근의 한 30km에서 넓게 잡으면 한 50km 정도까지는 여전히 높은 수치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 외의 지역은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치 정도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굉장히 안정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도쿄 인근 지역에서 뭐 기준치보다 4배 이상의 방사성 수치가 나타났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긴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후쿠시마 그 원전 사태 때 오염돼 있던 내륙 쪽으로 오염돼 있던 이제 그런 방사성 물질들을 계속적으로 제거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제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곳이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가 핫스팟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는 완벽하게 다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좀 남아 있는 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안정화돼 있지만 특정 지역에는 다른 주변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수치만 놓고 뭐 일본 전체가 지금 방사성 물질에 뭐 오염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네. 그것을 근거로 올림픽까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네네. 받아들일 때는 이 방사능 양이 아무리 적어도 이게 네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뭐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축되면은 이게 네네.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네. 좀 위험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구상에는 자연 방사능이 어느 정도 있어요. 네. 보통 이제 2.4 미리시버트 정도를 이제 평균적으로 자연 방사능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방사능에 대해서는 가급적 노출을 하지 않을수록 좋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뭐 몸에 들어와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체에 들어왔을 때 영원히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90일 정도면은 이제 반감기가 됩니다. 예, 그 양이 반으로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이 되면은 다 이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농축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인공적으로 생성되는 방사능에 대한 노출은 가급적 아주 꼭 필요한 의료적인 노출을 제외하고는 피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원칙적인 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제적으로는 지금 1미리시버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양이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방사능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막 백혈구수가 감소된다 이런 것도 네. 얘기하잖아요. 노출되면 그 정도를 의학적으로는 500미리시버트 정도가 500 이요? 넘어섰을 때 이런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수 같은 거에 이상이 생기는 정도면은 1000미리시버트 정도가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찍을 때 한 0.01 정도, CT 찍을 때는 한 1에서 20 정도의 1에서 20미리시버트 정도의 이제 방사성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일정 정도의 노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늘 측정하고 다니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어쨌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그를 전혀 의식하지 않거나 그럴 필요는 없이 이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일정 정도의 노출은 늘상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도쿄올림픽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이렇게 뭐 경계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운동선수들, 그러니까 선수 직접 이제 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가대표 선수들이 네네. 있겠죠. 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올림픽을 하러 네. 선수촌에 입촌을 했는데 거기서 뭐 후쿠시마산 농산물하고 다른 지방의 농산물이 네네. 막 섞여서 이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좀 걱정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거기다가 뭐 마라톤 코스도 그 인근을 거쳐서 할 수 있게 해놨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일본이 이번에 우리가 수산물 그 분쟁에서 WTO 분쟁에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굉장히 그게 뼈아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식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높았거든요. 원래는. 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어떤 식품보다도 훨씬 더 부가가치 높은 식품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위상이 흔들리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번에 보복 조치도 그 영향도 좀 일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다시 일본 식품은 굉장히 안전하고 잘 관리되고 있다. 우리의 통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출전을 경기를 하러 간 선수들을 활용해가지고 자국의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거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꼼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적절한 방식은 아니고 그리고 일본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더라도 올림픽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안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식품이 그 식탁에 오를 수 선수들 식탁에 네. 오를 수 있도록 조치들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일본이 원한다고 그렇게 막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고 이렇게 선수들을 활용해서 홍보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쿄올림픽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글쎄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재 일본의 전국적인 그 방사능 노출 수치로 봤을 때는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올림픽이 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과학적 수치는 아니니까 좀 이제 그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좀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뭐 경제적인 그 외국과의 문제 때문에 이 스포츠 축제 아닙니까? 이 스포츠 축제를 아예 보이콧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은 4년 내내 올림픽만 바라보고 피땀 흘린 그렇죠.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출전 기회조차도 못 갖게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국제사회가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 지역이라든가 뭐 먹거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안전 부분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감시 체계를 꼼꼼히 하고 이런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서 간다면 올림픽 개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크게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신중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서 그 그린피스 주장을 네, 좀 네. 보면은 네. 그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을 해양으로 방류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조류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우리나라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린피스는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국제 환경 NGO인데요. 네. 아주 그 또 반핵 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일본 그 지역의 오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 초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서 이제 언급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배출하지 못하고 그 쌓여 있던 그 오염수가 지금 111만 톤 정도가 저장돼 있다 그러고요. 매일 2,000에서 4,000 톤 정도가 추가로 계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느 시점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배출해야 되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오염수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방사능 물질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고 1차적인 정화 과정들은 어느 정도 거친 그 오염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제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트리튬이라고 하는 건데요. 삼중수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제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수로 방식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대표적으로 월성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서도 오염수에서 그 삼중수소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굉장히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아. 배출을 못하고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반감기 동안에 10년, 20년, 30년 정도의 반감기 동안에 이게 완전히 줄어들 때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가 방출하는 방식이 있고 기술적으로 삼중 수소를 이제 완전히 제거하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비용이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값싼 방법을 선택했다 이런 이제 국제적인 비난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국제적으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섣불리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그 배출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일본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네. 다양한 방식들 속에서 이제 가장 이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일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감시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서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이게 지금 그린피스 주장이고 아직까지 확인된 정확한 네네. 증거는 없습니다만 네네. 실제로 그렇게 방류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제재할 방법은 지금 딱히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국제적으로 해양에다가 이제 이게 쓰레기 같은 거 투기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협약은 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원자력 발전 이후에 발생하는 그 오염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투기에 어떤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 애매해서 현재 이제 그것을 적절하게 어떤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걸 결정했을 때에도 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러나 이제 뭐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과정들을 갖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언젠가는 방출을 해야 되는 건데 많은 양을 동시에 그 방출하게 된 경우에는 주변에 당연히 해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프로그램들을 짜서 체계적이고 좀 안전한 방식들을 선택해서 이제 방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본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CNI 소비자연구소 조유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